전 세계 70여 개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동포 2,600여 명이 모국을 방문해서 역사와 문화 체험을 하면서 자기 뿌리를 찾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2025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 차세대 동포들이 뭘 경험하고 얻어갈 수 있을까에 행사를 주관하는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근 재외동포 협력센터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네네.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2023년 6월 5일 처음으로 창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98년부터 있었던 재외동포 재단이 2023년에 해산이 되고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협력센터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외동포 재단에서 하던 사업들을 청과 저희 그 센터가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예. 저희 그 센터의 주된 업무는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 연수 교육이 저희가 맡은 주된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약 한 2,600에서 2,800명의 전 세계에서 오시는 그 15살에서 25살, 즉 15살, 18살은 청소년, 예. 18살에서 25살은 그 청년 모국 연수들을 저희들이 9번에 걸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외동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재외동포 하면은 이제 750만에서 조금 줄어서 요즘엔 700만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그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또는 유학생, 지상사 직원들을 저희들이 재외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신, 즉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재외동포라고 합니다.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을 다 합쳐서 저희들이 700만 재외동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분들이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700만 재외동포도 한국에게는 또 큰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이 국경이 별로 무의미한 세대가 됐습니다. 예.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조상이, 나의 뿌리가, 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점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 700만 재외동포 하면은 저희들이 약 한 280만 명이 그 미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한 200만 명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80만 명이 일본, 나머지 이제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재미있는 상황은 그 700만 재외동포 하면은 그 재외동포의 숫자로는 저희들이 무슨 뭐 중국이나 인도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 다음에 한 5위, 전 세계에서 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국가 수로는 저희들이 거의 190여 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국가 수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DNA라고 그럴까요? 네네. 이게 굉장히 모험적이고 전 세계 어딜 가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K-팝, K-푸드, 뭐 K-컬처, 뭐 K-뷰티, 뭐 대한민국의 K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아주 유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도 우리 재외동포들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거주국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2025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차세대 재외동포라 그러면 15살에서 25살이 이 타겟 대상입니다. 예. 네. 이 친구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제 2세, 3세, 4세, 5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한국 분인데도 네.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진짜 K-팝, K-푸드, K-컬처
뭐 K자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하는 것이 현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5살에서 25살 이 청소년들을 모국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조상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내가 누구인가 그 나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15살에서 25살 고 에이지 그룹에 네. 그 정체성을 한번 심어주면은 평생 잊지를 못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서울에 불러서 올해는 이제 약 한 2,600명을 9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서울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서울에 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들의 조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 그 초청 연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한번 와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6박 7일 동안 한번 살펴보고 또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가면서 그 고국의 따뜻함 또 고국의 그 뭐 한글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거주국에 가서 그들의 또 거기서도 또 그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초청해서 연수를 하면 참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2025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약 한 1,600명 규모고요. 예. 올해는 저희들이 2,600명을 지금 전 세계에서 초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3,200명, 2028년에는 6,000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인 것 같은데요. 예.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700만 재동포래도 700만 중에서 15세에서 25세 사이에 그 연령의 에이지가 15%만 되더라도 이게 100만이 넘습니다. 예. 100만이 넘으면 6,000명씩 초청을 한다고 해도 150년 걸려야지 한 번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좀 더 가능하면 많은 친구들을 저희들이 그 서울에 한국에 불러서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가 또 그들의 그 선조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들의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그들 중에서 단 몇 명이라도 나중에 정말 그 거주국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 충분히 저희들이 우리끼리 얘기로 본전을 뽑는 장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여기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좀 즐겨 그 예를 드는 것이 예. 그 젠슨왕 얘기를 좀 합니다. 네. 엔비디아를 네. 아시다시피 네. 이제 시총이 전 세계에서 넘버 1입니다. 그 젠슨왕도 사실은 대만의 출신입니다. 네. 지금 젠슨왕 한 사람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대만이 먹고 삽니다. 우리도 이 학생들의 미래에 또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지만 예.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몇십 배, 몇백 배를 전부 다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차세대 동포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라겠는데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뜻깊은 기억이나 이런 일들 있으실까요? 예, 그럼요. 그 예전에 저는 이제 10년 전에도 재동포재단의 사업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뭐 숫자는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이 청소년 모국 연수를 저희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큰 차이는 그 당시는 한국말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300명이 모이면 그중에 반 이상이 한국말을 합니다. 예.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신감, 또 내가 한국 사람들의이라는 그 자랑스러움이 그들 그 2세, 3세, 4세들 가슴 속에서도 크게 묻어나서 그들이 앞장서서 한글을 배웁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참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요. 지난번 행사 같은 경우는 세네갈에서 온 16살 난 그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세네갈 하면 저 아프리카의 참 오지 지역이죠. 여기서 뭐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이요. 네. 요즘에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 저도 재외동포 출신이지만은 재외동포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에 또 700만 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 잘 이어가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센터장님 좀 어떤 목표, 어떤 비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외동포, 특히나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재외동포들의 그 능력을 네. 충분히 저희들 대한민국 정부가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해서 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들 그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귀국해서 그들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양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네. 또 재외동포들도 700만 재외동포들도 거주국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면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700만 재외동포는 저는 감히 모두 다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을 하니까 네. 이 대한민국 정부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이 재외동포들을 좀 잘 좀 활용을 하시고 또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토양이 네.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김영근 재외동포 협력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아침 자갈찾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1부 이렇게